이제는 학생의 입장에서 학습 손실을 최소화하며 원격 수업임에도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적용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도구의 편리함이 우선이 아닌 학생들의 학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취 기준과 학습 방법, 내용들을 중심으로 등교 수업을 준비했던 것처럼 원격 수업도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의 관점으로 수업을 이제 준비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구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당연하게도 어려운 도구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우선에 두고 나서도 그 중에서 편리한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효과적이면서 편리한 도구, 그 도구를 이용한 저학년,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디지털적인 리터러시가 굉장히 부족한 학생들일 텐데요. 이 수업은 2020년 동안 저도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점들을 이번 연수 시간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유형별로 한번 되돌아 봐야 될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교육부에서 처음에 3가지의 수업 유형을 제시를 했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이었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 2020년에 했던 것을 토대로 우리 저학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4가지 이제 큰 꼭지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저학년도 분명 가능합니다. 어떤 학교에서는요, 1학년에게도 실시간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1학년 쌍방향 딱 검색을 하시면 그 한 선생님께서 정리를 해서 올려놓은 영상도 있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등교 수업과 똑같은 학습 효과를 가지지 못하죠. 그게 어렵지 않느냐. 많은 것을 공부하고 많은 것을 익혀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제 선생님의 입장에서 또는 학생의 입장에서 클릭 한 번에 막 다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습과 훈련의 시간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의 기준으로는 한 2, 3일 정도 아이들과 연습을 했더니 규칙도 정하고 약속도 정하고 했더니 충분히 잘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렇다면 수업 준비는 어떨까요? 수업 준비 과정이 어렵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기존 수업 준비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학습 효과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컨텐츠 중심보다요 훨씬 수월한데요. 왜냐하면요, 컨텐츠 중심은 즉 영상을 준비해서 하는 수업은요, 그 영상을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이 쌍방향 수업이라고 한다면 그냥 실제로 저희가 교실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그냥 진행을 하면 됩니다. 라이브로 진행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쌍방향 수업을 하기 위해서 수업 준비하는 과정이 오히려 컨텐츠 중심 수업보다 수월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경험을 했고요. 그렇다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위해 학생들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댓글 중에서도 학생들의 IT 환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이제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디지털 도구가 필요합니다. 노트북, 태블릿, 크롬북 등 디지털 도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스마트폰도 가능하긴 합니다. 네, 화면의 크기가 작다라는 점은 이제 좀 집중력을 흐트릴 수가 있긴 한데요. 이제 어쩔 수 없다면 스마트폰까지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크롬북이나 태블릿, 노트북 이런 디지털 기기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이제 그것은 각 학교에 이제 처해진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다면 진짜 2학년 아이들도 되는지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실시간 쌍방향 수업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2학년 친구들이 수업을 하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차분하지 않나요? 실시간 이 쌍방향 수업이라고 하는 게 약속이 잘 되고 규칙을 잘 지키기 하고 또 이런 준비 과정들을 탄탄히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오히려 다른 수업보다 훨씬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선생님이 피드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습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EBS 방송보다 이렇게 수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셨네요. 자, 컨텐츠 중심 원격 수업, 즉 영상을 미리 찍어서 하는 수업은 어땠을까요?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4가지 꼭지를 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한다고 해서 컨텐츠 중심 수업이 필요 없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모든 수업을 실시간 쌍방향으로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희 경우에 3시간 정도를 쌍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한두 시간은 컨텐츠 중심으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등교 수업보다 원격 수업을 좀 힘들어해요. 왜냐면 의자에 딱 앉아 있어야 되고 막 이게 직접 소통하는 게 아니라 화면을 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고 집중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좀 조절해 보고자 저는 3시간 정도 1, 2, 3교시 쌍방향, 4, 5교시 이렇게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마다 이제 좀 사정이 다르니까 정답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이 컨텐츠 중심 수업도 충분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컨텐츠 수업을 돌아본다면 어떤 점을 단점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기존의 컨텐츠 수업은 너무나도 일방향으로 수업이 전개됐죠.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이냐? 이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은 소통이 되지는 않지만 영상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었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일방향적인 것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그 점을 좀 극복하려는 여러 가지 방법,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록 영상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영상은요, 이렇게 되었어요. 이 저학년 발달 수준을 고려해서 이제 영상을 실제 수업 시간과 같게 40분으로 제공을 합니다. 한 차시에 40분인 거죠. 영상에는 발문을 위한 시간도 있고요. 활동을 위한 시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재생을 하고 나서요. 선생님이 제공한 시간 안에 생각도 해보고 활동도 해보는 거죠. 실제 모습을 한번 영상을 한번 진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뭐 생각해 볼 시간도 좋고요. 활동을 할 시간도 좋고 또는 선생님이 듣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화면에다 대고 너의 생각을 얘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냥 멍하니 봤던 게 아니라 뭔가를 해야 되죠. 그리고 교과서에다가 표시를 하라고 하니 선생님이 나중에 등교를 했을 때 또 확인도 할 수 있잖아요. 또는 이따가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리기도 하겠지만 이 과제를 또 제출하는 그런 과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이제 제가 온라인으로도 과제를 제출하게끔 했었는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거는 선생님이 확인할 거니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학습에 참여하고 그나마 학습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영상은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요? 방금과 같은 그런 영상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제공을 해야 되느냐 하는 점인데요. 쉽게 제공을 할 수 있는 영상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수업 자료 내용들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이건 이제 제가 마지막에 사례를 나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과제 중심 원격 수업입니다. 과제 중심이라고 해서 그냥 과제만 제시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그냥 학습지 하나 주고 풀어오세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교육부에서도 제시를 했지만 인정하는 과제 수업은요. 과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그 과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성취 기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충분한 설명을 넣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과제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먼저 첫 번째는 당연히 실시간 수업이라면 실시간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과제 중심 수업을 진행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설명, 그리고 할 수 있는 타이머 제공, 이런 식으로 컨텐츠 중심과 융합을 한다면 과제형 수업도 아이들의 학습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충분히 뭐 등교 수업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학습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제에 대한 피드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해야 될 거고 또 과정에 대한 피드백도 해야 될 텐데요. 저학년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과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의 경우에는 이제 등교 수업과 연계해서 피드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피드백을 하실 때 등교 수업 왔을 때 이제 뭐 잘한 점도 있고 뭐 못한 점도 있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뭐 친구들과 나누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활동이 있어요. 과제인데 즉각적으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글쓰기 과정을 지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글쓰기 제목 정하기 뭐 이런 것들은 선생님의 즉각적인 그 피드백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원격으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나마 차선책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실시간 수업입니다. 근데 실시간 수업은 이게 1대1 대화 아니고 여러 명이 대화해버리면 뭉개져 버리기 때문에 1대1 대화가 아니면 어렵잖아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보다는 저는 등교 수업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등교 수업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핵심 활동들은 따로 등교 수업으로 편성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등교 수업에서 못했던 것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원격 수업이 되면서 오히려 장점 같은 것도 있는데 제가 했던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방향하고 과제형하고 컨텐츠를 적절히 섞어가지고 융합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 세 가지 그 수업 유형이 결코 따로 놀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이 세 가지를 적절히 융합해서 진행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를 탐험해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수업했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서요, 아이들하고 탐험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그 교실에다가 이렇게 지도에 붙여보는 그런 게시판도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원격 수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점들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학교에 등교를 했더라면 애들을 데리고 이제 선생님이 지도하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아이들이 뭐 원하는 곳에 가는 거 이것보다는 좀 안전한 구역 위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과 이런 과제 중심 수업으로 함께 융합을 하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진짜 가서 찍고 싶은 곳에 가서 찍게 되고, 친구들끼리 나도 저기 알아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내용들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적용했던 플랫폼과 도구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학년 원격 수업을 위해서 추천드리는 플랫폼과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저학년에게 필요한 도구는 어떤 도구일까? 첫 번째, 당연히 접속 방법이 굉장히 쉬워야 되겠죠? 디지털 기기 사용이 서툴러도 잘 사용할 수 있었어야 됐죠. 그리고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구성되어야 하고, 과제 제출이 쉬워야 됩니다. 굉장히 쉬운 플랫폼이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플랫폼은요, 구글 사이트라고 하는 쉽게 접속할 수 있고, 내용을 아예 선생님이 그냥 구성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 딱 학습에 필요한 내용만, 그런 아주 심플한 우리 반 사이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화면 캡처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오늘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캡처 프로그램들은 많이 설명을 드려보셨을 것 같아서 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도구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젠보드로 과제를 제출하는 그런 과정들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이제 사용했던 방법들을 둘러본 다음 직접 실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혹시 실습이 가능하신 분은 미리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서 환경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하고 직접 했던 거는 뭐 저작권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냥 공유용으로 제가 좀 따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이트를 제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운영했던 사이트를 좀 연수용으로 좀 바꾼 내용인데요. 그냥 딱 그 주소를, 이걸 딱 사이트를 만들어서, 구글 사이트는 굉장히 만들기 쉬워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각 아이들이 이제 뭐 태블릿이 있다면 태블릿 바탕화면에다 그냥 바로 가기를 만들어줬어요. 그럼 아이들은 태블릿을 딱 켜고 그것만 딱 누르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다른 거 다 없이 그냥 오늘 수업 있습니다. 이거 딱 누르면 그냥 오늘 수업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오늘의 시간표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컨텐츠 중심으로 진행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시간표가 있고, 뭐 영상으로 볼 때는 전체 화면을 보세요 하면서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넘기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영상을 바로 재생을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그냥 터치만 하면은 영상을 보는 거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딱 그날 수업 연결되게 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또 여기 버튼을 통해서 확인 문제를 풀고, 또 뭐 여기 이제 그 다음 3교시 수학, 그래서 수학 영상이 있고 확인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들도 좀 나오네요. 알림장까지 이렇게 이제 컨텐츠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 그럼 이렇게 그냥 진행을 보면서 자기가 공부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확인 문제 풀기를 진행을 하면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또 선생님한테 바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관리하기도 편할 겁니다. 그렇다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시간 그러면 또 이 접속할 수 있는, 수업에 접속하는 링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를 아이들에게 보내서 들어오게 한다? 그거부터 이제 선생님들이 힘드시죠. 그렇지 않고 그냥 이 페이지에서 이렇게 실시간 수업방 들어가기 이런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 실시간 수업방으로 바로 열리게,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시간 수업방 들어와 그러면 딱 들어와서 이 버튼 찾아서 누르는 거예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겠죠. 잠시 댓글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 사이트에서 실행하는 유튜브 영상은 클래스룸처럼 광고 없이 재생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유튜브 링크를 열기 때문에 클래스룸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 없이 재생되지는 않는데요. 광고가 걱정인 분들께 하나의 팁을 드리면 이 확장 프로그램 중에 광고를 삭제하는 게 있습니다. 컴퓨터의 경우에는요. 여기 이 크롬에서 앱이라고 하는 여기 들어가 보면 굉장히 낯설어요. 웹 스토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여기에서 이제 애드 블록 이렇게 치시면 이거 설치하시면요. 어디에서 틀어도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학생의 경우에 이런 컴퓨터가 아니다, 태블릿이다 하면은 브레이브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설치하시면 돼요.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설치하게 하면은 다 볼 수가 그 광고 없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만약에 저는 강추드리는 게 크롬북인데 크롬북이다라고 한다면 크롬북은 태블릿과 비슷하게 생겼음에도 이렇게 노트북처럼 확장 프로그램이 설치가 됩니다. 똑같은 이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크롬북에서는 광고 없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이제 좀 미리 세팅해 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실시간 수업방이 끝나고 나면 여기 보시면은 1, 2, 3교시는 실시간 수업을 하고 4교시는 컨텐츠다. 그래서 4교시는 아예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이거 보면서 진행을 하는 거죠. 부모님들도 굉장히 간편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진행했던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습은 사이트 만들기입니다. 사이트 만들기부터 저랑 같이 해볼게요. 일단은 구글 아이디가 있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처음에 구글을 들어가시면 이렇게 오른쪽 위에 이제 자신의 아이디가 로그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된다면 9개 전 메뉴를 누르셔가지고요. 이게 사이트가 그냥 여기 사이트 도구 들어가지 마시고 드라이브를 기준으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사이트 도구 말고 드라이브를 눌러주세요. 드라이브. 그래서 이렇게 드라이브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폴더도 있고 파일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사이트가 하나의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의 드라이브까지 들어오셨으면 마우스 우측을 클릭하셔가지고요. 여기에서 더보기를 누르시면 여기 사이트 도구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럼 이제 이게 사이트를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그냥 하나 파일, 사이트라고 하는 파일 하나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 우측 클릭, 더보기, 사이트 도구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사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이트의 어떤 제목을 좀 설정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이제 테마를 고르고 한번 글씨를 넣어 볼 건데요. 이 사이트가 그냥 좀 저는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어두워서 다른 걸로 좀 바꿔보고 싶은데요. 여기에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테마가 있습니다. 테마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단순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이 되어 있을 텐데요.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 디플로마트 뭐 여러 가지 테마가 지금 제공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좀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레벨이 좀 마음에 드네요. 레벨로 한번 골라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좀 글씨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 제목 없는 사이트가 아니라 뭐 땡땡 초등학교 2학년 원격 수업 뭐 이런 식으로 학년에서 같이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원 컨텐츠를 만들기가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나눠서 이제 어떤 분은 이 과목 만들고 어떤 분이 이 과목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학년 사이트를 하나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학년 사이트 이름을 이렇게 정하고요. 여기 이제 이건 조금 줄여주면 더 깔끔하겠네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어두운 이런 이미지가 싫다. 그러면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여기 메뉴가 생겨요. 어디든지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메뉴가 생깁니다. 뭐 로고를 추가한다든지 이 이미지에 대해서 변경을 한다든지 그래서 직접 업로드를 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거 활용해 볼게요. 여기서 이미지 선택 들어가면 기존에 있던 갤러리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발랄한 걸로 이런 걸로 한번 해볼까요?
딱 하고 나면은 이제 알아서 이렇게 조금 이 글씨가 돋보이게 어둡게 지금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걸 해제하면 이렇게 환해지는데, 역시나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예, 이거를 해제를 좀 풀어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써야 되겠죠? 땡땡초 2학년.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제목답게 조금 진하게, 그러니까 여기를 딱 커서가 깜빡이는 곳에 가면은 항상 있을 수 있는 메뉴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진하게 할 수도 있고, 글씨체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맑은 고딕도 제공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의 어떤 테마를 골랐고, 우리가 사이트의 이름을 정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그 운영했다는 사이트에 뭘 넣었냐면요. 저작권 관련 문구를 막 넣었어요. 그쵸. 아무래도 저작권 관련 경고 문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아까 테마를 고르셨는데, 이게 페이지 삽입 이렇게 있잖아요. 메뉴가. 그 중에 삽입을 들어가시면, 이 삽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이트에 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다 있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이것들을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한번 클릭해 볼까요? 텍스트 상자를 딱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가 그냥 생겨서 글씨를 쓸 수가 있네요. 여기에다가 저작권 관련 경고 문구 뭐 해가지고 뭐라 이렇게 저작권 관련 경고 문구를 넣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딱 들어와서 아무것도 없이 딱 하나 버튼이 있었잖아요. 바로 오늘의 수업. 네, 그런 버튼이 있었는데요. 그 버튼은 이제 페이지를 좀 추가하고 같이 해볼게요. 자, 페이지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삽입 메뉴 말고 이제 저희가 한 번도 안 썼던 바로 마지막 메뉴 페이지. 네. 페이지를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딱 홈이 나오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처음에 사이트를 접속할 때 뜨는 이 페이지 이름이 홈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말고 다른 페이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하기를 딱 눌러주시면 새 페이지를 하나 만들 수 있는데요. 저는 보통 이 페이지를 날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 뭐 1월 25일 월요일 뭐 이런 식으로 날짜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하나 생겼어요. 원래 있던 홈이 있고 이렇게 페이지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천천히 하고 있는데 잘 좀 이해가 되시겠죠? 실습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아마 충분히 저런 방법으로 만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이 하나 있고 여기 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이제는 어떤 걸 할 거냐면요. 홈에 아이들이 처음에 들어오면 여기에 딱 오늘의 수업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고 그걸 눌렀을 때 이 페이지로 들어가게 할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려보시면 버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버튼 딱 눌러볼게요. 그럼 이름이 생겼고요. 링크라고 하는 게 보이네요. 그럼 이름에다가 오늘의 수업 이렇게 딱 치고 링크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현재 사이트에 있는 페이지가 자동으로 뜹니다. 그럼 그 페이지 중에서 어느 페이지로 옮기게 해줄까? 그것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삽입 딱 하면은 바로 이렇게 뜹니다. 버튼이 하나. 뭐 그냥 하나 눌러서 넣고 뭐 내용들 채워주면 바로 만들어지는 거죠. 정말 예전에는 사이트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게 구글에서 이런 도구를 주니까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이즈를 뭐 이렇게 조절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위치도 좀 이렇게 바꾸고 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우스가 올라가면 나타나는 메뉴, 원래 없던 메뉴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팔레트 메뉴를 딱 누르면 아이콘 누르면 여기 이제 배경색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랗게 바꾸고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아예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네요. 기본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네모 두 개가 겹쳐 있는 거 하다가 보이네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되고 또 이것을 휴지통 누르면 삭제가 되고 그리고 마우스로 올렸을 때 생기는 약간 막 점 여러 개 있는 이 뭔가 이 엄지손가락으로 잡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이런 아이콘을 가지고 눌러서 옮기면 위치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자체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얘를 선택하고 컨트롤 C, V도 가능한데요. 이 자체의 위치를 예를 들어서 같은 줄에 이렇게 놨다. 그러면은 이 전체 줄을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를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전체 줄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김혜영 선생님, 네, 구글 사이트 폼을 복사해서 만들 수도 있나요? 네, 당연히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그것을 보여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에서 만들었잖아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현재 제가 이걸 만들었잖아요. 이거에서 오른쪽 누르시고 사본 만들기 하시면 돼요. 이거 사본 만들기 누르시면은 이거랑 똑같이 복사를 해서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런 버튼이나 텍스트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유튜브도 넣을 수도 있고 캘린더, 달력도 넣을 수 있고요. 지도도 넣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가능하겠죠. 문서, 바로 입력하는 것도 넣을 수 있고 설문지, 설문을 하거나 퀴즈를 푸는 것도 넣을 수 있고 아주 다양한 것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조금 더 기능이 많은 게 만들어지겠지만 우리 2학년은 언제나 이 저학년 아이들은 깔끔하고 딱 명확한 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저희도 이제 그런 걸 추구하잖아요. 복잡하면 아이들이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는 좀 삭제를 하고 가운데로 좀 옮겨 놓을게요. 그러면 페이지에 가서 이제 얘를 수정해주면 돼요. 오늘의 어떤 자료를 가지고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1교시 국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학습 목표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 쪽수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이건 이제 일반 텍스트인데 이걸 일반 텍스트 크기가 아니라 좀 크게 하고 싶다. 제목이다. 그럼 이렇게 제목으로 좀 커지고요. 또는 두 번째 제목, 적당한 중간 제목, 그 다음에 부제목 아예 좀 작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예 작게 아니면 다시 일반 텍스트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렇게 좀 중요한 내용들은 강조를 해주죠. 여기서 강조를 딱 해주면 이런 식으로 노란색이 딱 들어가면서 뭔가 보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흰색 바탕에다가 텍스트를 써가지고요. 실시간 수업에 들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좀 넣어주겠죠. 과제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 수업 버튼이다 라고 한다면 똑같죠.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실시간 수업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링크. 그래서 실시간 수업방 이렇게 이름을 하고 링크를 이렇게 URL로 붙여 넣으면 됩니다. 링크를 그냥 이렇게 입력하시면 페이지가 아니라 URL 링크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그걸로 연결되는 이런 버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딱 들어오자마자 이게 제일 위로가 있어야 되겠네요. 실시간 수업방. 그럼 아이들이 들어오자마자 그냥 일단 누르는 거죠. 이걸 딱 누르면 바로 딱 켜지면서 실시간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시간 수업 끝나고 다른 과제형 수업이 있다. 또는 컨텐츠형 수업이 있다. 그러면은 다음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제시를 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영상은 어떻게 올리느냐? 자, 영상은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저작권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저작권이라고 한다면 영상을 다운로드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또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구글 사이트 지수잇을 사용하지 않는 교사들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개인 아이디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인 아이디는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시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교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게끔 저작권을 허용해 줬잖아요. 한시적으로 허용한 겁니다. 원래는 그거를 막 마음대로 갖다 써가지고 100% 모든 자료를 막 일반인에게 다 공개하고 이게 안 돼요. 원래는 안 됩니다. 이제 당연히 저작권자가 허락하면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저희 각 교과서에 딸려오는 USB 있잖아요. 그런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막 공유하거나 이것도 안 돼요. USB에 제공되는 그런 참고 자료를 만드는 회사가 또 교과서 저작권을 가진 교육부랑 또 다릅니다. 여러 가지 저작권 문제가 얽혀 있는데 만약에 개인 사이트로 만들게 되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해져 버려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개인 사이트로 만들어서 개인만 보게 하겠다 그러면 일일이 그 학생 아이디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볼 수 있는 학생. 그런데 학생들만 보는 게 지금 저작권의 한계잖아요.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제공해 주는데
이 저작권 관련 없이 원격에서 써도 된다.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이걸 보는 사람은 학생들로 한계를 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G Suite ID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뭐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G Suite ID들을 다 이제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하시는 게 저작권에서 조금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올리는데도 다운로드하지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그 저작권 또 유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못하게 하느냐? 뭐 볼게요. 일단은 영상을 저기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신의 드라이브에 영상이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영상 하나를 이렇게 올렸어요. 이렇게 드라이브에다가 업로드는 뭐 그냥 영상을 끌어다가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영상을 사이트에 올리기는 쉬운데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다운로드를 못하게 설정을 해줘야 돼요. 오른쪽 키를 누르시고 여기에서 공유에 들어가 볼게요. 공유 노란 네 여기에 공유에 들어가서요. 그 다음에 여기에 톱니바퀴를 누르시면 보세요. 여기 사용자 및 그룹과 공유가 있고 링크 보기가 있잖아요. 그 중에 사용자 및 그룹과 공유에 있는 톱니바퀴 이걸 딱 누르시면 여기에 다운로드 인쇄 복사 옵션 표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해제해 줘야 다운로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제해 주시고 영상을 사이트에 올려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구글 회원가입을 해야만 이것을 이용할 수 있나요 하셨는데 G Suite ID가 있다면 학교에 G Suite ID가 있다면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냥 아이디를 대량으로 생성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디 생성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디를 만든 다음에 비밀번호를 그냥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태블릿이나 또는 부모님이 자주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노트북이나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 이런 데 계정을 추가해 줬어요. 그래서 그 계정은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 계정을 한번 딱 추가해 주면 그걸 가지고 그냥 들어올 수 있잖아요. 따로 로그인 없이 그냥 바로 계정이 들어와지니까.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그냥 클릭만 하면 이제는 한 번만 추가해 두면 따로 로그인 없이 그냥 들어오는 거죠. 네, 그렇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렇고 나서 다운로드가 안 되게 설정을 해주고 나서 여기 삽입에 보시면 아예 드라이브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브를 딱 누르신 다음에 삽입을 원하는 것을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됩니다. 제가 아까 올렸던 뭐 영상이다. 이걸 그냥 넣어볼게요. 지금 아직 처리가 안 돼서 바로 보이진 않고 아마 그냥 이렇게 회색으로만 나올 거예요. 영상이 올라가고 처리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한 30분. 그러니까 그날 막 올리지 마시고 미리 좀 올려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되면은 아까 제가 그 사이트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재생할 수 있는 영상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글 영상 버튼을 넣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게시를 한번 해볼게요. 게시라고 하는 것은 이 사이트를 저희가 만들었다고 이걸 바로 아이들이 보게끔 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 반영이 되고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원하는 때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서 자신이 이제 미리 오늘 것뿐만 아니라 다음 날 것까지 막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공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게시를 눌러야지만 그 사항이 공개가 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월요일인데 내일 것도 만들었다. 3점 버튼을 눌러가지고 사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정을 하면 편한데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 게 아니라 화요일 거 미리 만들었다 라고 했을 때 이 화면이 안 나오게 하려면 다시 여기 있는 3점 버튼을 눌러서 여기 숨기기를 하시면 딱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삭선이 그어지죠. 그래서 이건 안 나온다 이런 뜻. 그래서 이런 상태로 게시를 해두시면 미리 만들어 놓고 그때마다 필요한 것만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게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편하죠. 게시를 하는데도 약간 조금 조심할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맥락은 똑같습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들어올 때 구글 아이디가 꼭 있어야 되느냐? 꼭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냥 로그인 없이도 그냥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저작권 책임이 있습니다. 사이트의 기능은 그냥 다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그러나 저작권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게시를 딱 누르면
여기에 주소를 이제 나만의 주소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테스트 210125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지금 밑에 있는 이 주소가 이제 제가 만든 그 사이트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내 사이트를 볼 수 있는 사용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리를 딱 눌러볼게요. 관리를 누르면 여기 이제 아까랑 공유하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위에다가 사용자를 넣으시면 이 사이트를 같이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학년이 같이 운영을 한다면 동학년 선생님 아이들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링크 변경을 한번 눌러볼게요. 링크 변경을 누르면 이렇게 게시된 사이트는 초등컴퓨팅 교사 협회만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딱 눌러서 아예 전체 공개를 하면 아까처럼 아이디가 없이도 그냥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협회 아이디라서 이렇게 나오는데 학교 아이디로 이 사이트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초등학교 이름이 뜹니다. 어떤 초등학교 내부 사용자 뭐 이렇게 떠요. 그러면 그 학교 아이디가 있어야지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완료를 해주시면 이제 게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를 딱 눌렀을 때 게시 중이 되면서 사이트가 게시가 되었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없던 이런 누름 단추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목록을 딱 보시면은 게시된 사이트 보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눌렀을 때 우리가 게시했던 사이트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거는 그냥 학생의 입장에서 사이트를 들어가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홈이 보일 거고요. 홈이 보일 거고 여기에서 오늘의 수업을 딱 누르면 아까 저희가 설정한 대로 월요일 수업으로 넘어가는 거죠. 실시간 수업방 누르면 우리가 설정한 구글 미트로 이렇게 참여가 가능한 겁니다. 자, 구글 사이트를 아주 간단하게 배워보셨는데요. 내용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외에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다 클릭해보시고 이것도 되네 저것도 되네 막 해보시면은 다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드라이브에 올리고 그걸 추가하는 방법, 그다음 버튼 만들고 거기다가 링크 넣는 거,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깔끔한 저학년용 사이트가 구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요 룸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캡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료로 캡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인데 크롬만 캡처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캡처를 할 수 있어요. 화면을.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북마크 표시줄이 있고요. 여기 맨 앞에 보시면 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나머지는 제가 추가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앱을 딱 누른 다음에요. 여기 웹스토어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웹스토어는 아까 제가 잠깐 그 애드블록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확장 프로그램을 검색하고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웹스토어에서 룸이라고 하는 걸 한번 쳐볼게요. 룸 이렇게 입력을 해보고 이거는 아마 실습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활용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처럼 되어 있는 이 아이콘을 추가를 하시면 확장 프로그램을 추가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컴퓨터 윈도우에 설치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크롬 브라우저에 설치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확인 중이라고 뜨고 있죠. 네, 일단은 확인하는데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은 확인 중이라고 하는 게 이거 자체가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아, 됐습니다. 이제 추가됨이라고 뜨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위에는 이 아이콘을 눌러야 되는데 사라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보시면 퍼즐 같이 생긴 이게 있습니다. 이게 확장 프로그램들 목록이에요. 그래서 이 확장 프로그램을 딱 누르면 여기에서 룸포 크롬이라고 하는 이 해 같은 모양, 해같이 생긴 이 모양이 있는데 이걸 앞정핀을 꽂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딱 나오게 됩니다. 뭐 그냥 실행하셔도 되는데 자주 쓰는 거라면 이렇게 앞정을 꽂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그냥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가입을 하는 거죠. 로그인.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다 동의하면 되겠죠. 네. 다 동의를 어그리를 하고요. 네, 이거 뭐 그냥 티처다.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냥 세팅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이게 윈도우 버전의 앱도 설치할 수 있다는데 여기 있는 화면을 제가 이제 아까처럼
구글 슬라이드를 하나 띄워놓고 그거를 찍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하고 뭐 구글 슬라이드에 교과서도 넣고 해서 막 찍고 영상을 만들고 싶다. 캡처 프로그램이죠. 그랬을 때 여기서 얘를 확장 프로그램을 딱 누른 다음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카메라하고 마이크 사용을 허용해달라. 이거 한 번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누르시면 됐고요.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린하고 카메라를 같이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스크린만 찍을 건지, 그러니까 화면만 녹화할 건지 아니면 그냥 카메라만 녹화할 건지 이런 걸 고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풀 데스크탑, 그래서 이거 이제 화면 전체를 찍는다 이 말이죠. 마이크를 이렇게 골라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웹캠이 뭔지를 고를 수 있고, 여기 어드밴스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카메라의 좌우를 바꿔주는 기능, 이거 아주 유용하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메뉴 표시하는 거 뭐 이런 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카메라가 나오지 이렇게 왼쪽 하단처럼 나오게 원하지 않는다, 이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에서 스크린 올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캡처를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스타트 레코딩 딱 누르시면요, 아주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화면을 고르라고 나와요. 지금 보조 모니터가 아니라 안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화면을 골랐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3초, 2초, 1초가 딱 뜨면서 이제 녹화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다 녹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확장 프로그램으로 캡처를 하고 설정할 수가 있죠. 자, 바로 짧게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 피니쉬를 해주고, 피니쉬를 해준 상태에서 이제 편집을 하는데, 이게 제가 좋아하는 점은요, 바로 편집이 굉장히 편합니다. 자, 한번 편집을 해볼게요. 당연히 속도는 1배속이죠. 그 다음에 뭐 기본 설정은 딱히 다루지 않아도 되고요. 다듬기를 딱 눌러보면요, 재생을 딱 하다가요, 이 부분 내가 자르고 싶은, 그러니까 아예 잘라내고 싶다,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트리밍 시작을 딱 눌러서 그 구간을 그냥 이렇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를래. 그리고 없애다 딱 하면은 거기가 그냥 탁, 이게 지금 빨간색이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삭제가 된 거예요. 아직 적용은 안 되는데 이 부분 삭제할 거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제 다시 다 이렇게 보면서 또 나 이 부분 잘라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번 딱 찍고 나서 바로 편집하는 것까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프로그램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변경사항 게시 딱 누르면 다듬기가 완료되면 다시 동영상이 딱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다듬은 부분이 없어지게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행동을 요구하다라고 좀 어색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걸 딱 누르면요, 얘가 동영상에 버튼을 하나 만들어줘요. 그래서 확인 문제 풀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확인 문제 푸는 그런 링크를 하나 여기다가 딱 해놓자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동영상을 이렇게 볼 때도 여기 버튼이 생기고요. 동영상을 다 봤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보기와 함께 이런 버튼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딱 누르면 바로 확인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 안에 약간 리액션 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을 하나 만들어주고 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게 하려면 그냥 비디오 링크 복사를 해서요, 아까 그 사이트에다가 버튼을 만들고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또는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운로드 받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서관이라고 어색한데 여기 개인적인 이렇게 딱 들어가면요, 제가 방금 찍었던 영상이 보이고요. 그냥 여기서 3점 메뉴 누르셔가지고 다운로드 하시면 바로 그냥 영상 파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다른 데 활용하시거나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편집하고 공유하기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제가 과제를 취합을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제가 잠깐 제가 이렇게 했어요. 사이트를 플랫폼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쉽게 접속하고 저학년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심플한 사이트를 만들어서 했다. 그리고 화면 캡처해서 우리 컨텐츠 만들 때는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아주 매력적으로 했다. 마지막으로 젠보드로는 과제를 제출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젠보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구글에서 제공하는 건데요. 드라이브에다가 들어갔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드라이브에서 젠보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하나의 젠보드에서 더보기 또 마찬가지로 마우스 우클릭하고 더보기 하시면 아까 우리가 사이트 도구를 만들었었잖아요. 이 사이트 도구 만들었었는데 그거 말고 여기 보시면 구글 젠보드라고 하는 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프레젠테이션하고 비슷한데 좀 쉽게 작동을 해요. 그래서 젠보드 딱 눌렀더니 이런 식으로 제목 없는 잼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여기에다가 1월 25일 과제 제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아이들이 여기다가 뭔가 과제를 제출한다는 건데 여기 있는 버튼이 아주 편리합니다. 아이들이 그냥 펜을 눌러서 여기다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태블릿이나 아니면 크롬북 같이 화면 터치가 가능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펜으로도 그림을 그려서 제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뭐 지우기, 뭐 이렇게 지우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그냥 마우스 버튼은 그냥 선택을 하는 거고요. 별로 의미가 없고. 여기 보시면 스티커 메모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저는 보통 이렇게 번호대로 해줍니다. 김길동 이런 식으로 저장. 그래서 이렇게 이게 누구 건지를 설정을 해줘요. 그 다음 프레임을 하나 더 만들어서 잠시만요. 다시 좀 깨끗하게 해볼게요. 김길동 1번 김길동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서 여기는 2번 김길동이다. 이름이 너무 올드하네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김길동 학생은 자신의 어떤 사진이나 이런 걸 여기다가 제출하는 거고 김길동은 여기다가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간단한 글이나 간단한 사진 정도죠. 글도 사실은 저는 아이들이 입력하기가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냥 노트에다가 자기가 그냥 연필로 쓴 다음에 그걸 찍어서 올려라 라고 했거든요. 근데 보통 찍어서 올리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젠보드를 공유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제가 공유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공유 딱 누르신 다음에 링크 보기가 있죠? 네, 여기에서 이제 뭐 협회 내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학교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링크 복사를 할 때 이걸 딱 누르면요. 그냥 이거를 전체를 공유를 해버리시면요. 스마트폰에서는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요. 또는 그냥 뭐 어떤 거든 좀 다 접근할 수 있게 해주려면요. 이 뒤에 있는 이 슬러시 다음에 에디트라고 되어 있는 이 쉐어링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지우고 그 앞부분만 복사를 해서 공유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공유를 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어떻게 사진을 쉽게 올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승규 선생님 저 크롬북 화면으로 좀 돌려주세요. 제가 지금 크롬북 화면으로 돌려서 이 과제 제출이라고 하는 제가 만들었던 젠보드에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이 준 링크를 들어가 보니 이렇게 아까 썼던 게 딱 보이네요.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이 만약에 개똥 학생이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넣어야 되겠죠. 카메라로 찍어서 놓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미지를 여기 아까 그 스티커 메모 말고 다음으로 있는 이미지 추가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미지 추가를 딱 누르시고 그 상태에서 여기 업로드 뭐 있는데 그냥 카메라 누를게요. 이렇게. 카메라를 누르면 제가 지금 제 얼굴 보이시나요? 이렇게 약간 태블릿처럼 해가지고 카메라로 이렇게 찍고 있는 이 모습. 네. 이게 지금 바로 보이고 찰칵한 다음에 삽입 딱 누르면 그 이미지가 아주 쉽게 삽입이 됩니다. 즉 이게 모든 구글 도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삽입하고 이미지 하는데 여기에서 그 카메라로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그냥 그때그때 찍어서 하면 되는 거죠. 미리 찍어서 그 파일을 찾아서 올리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지에서 그냥 카메라로 올린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글 입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문제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링크에서 뒤에 거 삭제하는 거 있죠?
그 상태로 하게 되면 앱을 열지 않고 그냥 브라우저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때는 한글 입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뒤에 있는 뒷부분을 삭제를 하시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핸드폰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다 보이고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이미지도 카메라로 찍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네, 겨우겨우 시간을 맞춘 것 같네요. 제가 지금 준비했던 것들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렇게 구글 사이트, 그 다음에 영상 만든 것, 그 다음에 젠보드를 이용해가지고 저학년 입장에서도 굉장히 쉽게 쓸 수 있는, 그리고 그나마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선생님 제 화면을 크게 해주시겠어요? 지금부터는 댓글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규 선생님 혹시 지금 이제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는 설문 링크 좀 공유해 주시겠어요? 설문 링크 좀 공유해 주시면 선생님들께서 들어가셔가지고 꼭 푸짐한 상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젠보드 학생 공유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젠보드 학생 공유. 자, 여기에서 아주 쉽습니다. 그냥 공유를 딱 누르시고요. 공유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링크가 있잖아요. 링크 복사를 하셨잖아요. 그럼 링크가 복사가 됐을 텐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링크가 쭉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이 EDIT하고 쉐어링 이 부분을 그냥 삭제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막 앱으로도 연결되고 막 한글이 안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거든요. 이거를 삭제하게 되면 그냥 크롬 브라우저에서 열게 되는데 크롬 브라우저에 따로 앱을 실행하지 않고 크롬 브라우저에서 열게 되면 한글도 다 되고 그냥 잘 작동합니다. 이거를 뒤에 걸 지우시고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 이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오늘 연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